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그럼요. 푹 잤어요라고 답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글쎄요. 자다 깨고, 또 자다 깨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잠이 줄었어.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80년을 산다면 그중 27년을 자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7년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답답하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3분의 1이 힘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27년이 편안하고 깊고 회복의 시간이 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노년기의 흔한 수면 장애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효과 있는 숙면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잠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의자에 기대거나 베개를 조절하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이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에 하얀 머리가 늘어나 있고 손등에도 주름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죠? 이렇게 우리 몸이 변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자는 방식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이 멜라토닌인데요. 어려운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잠 오게 하는 게 줄어들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만 되면 졸린데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하셨던 분들, 이제 이유를 아셨죠? 몸이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24시간을 맞춰주는데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배고프고 이런 걸 다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1시간, 2시간 정도 앞으로 가버립니다. 마치 벽에 걸린 시계를 누가 살짝 빨리 맞춰 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저녁 7시, 8시만 되어도 벌써 졸린데? 하시고 새벽 3시, 4시면 벌써 아침인가? 하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몸이 나이에 맞춰서 스스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잠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살짝 드는 얕은 잠, 깊이 빠져드는 깊은 잠, 꿈꾸는 잠.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을 푹 잤습니다.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옆방에서 누가 화장실 가는 소리만 나도 잠이 깨고 새벽에 한 번씩 화장실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개운하게 자느냐입니다. 4시간만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하고 하루가 가뿐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8시간을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낮에도 자꾸 졸려라고 하신다면 그건 잠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수면 문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거 있나?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거 나한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불면증.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면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는 것도 불면증이고요. 자다가 자꾸 깨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밤에 몇 번씩 깨서 시계를 본다는 분들, 이게 바로 불면증이에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 이것도 불면증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불면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어제 뭐 했더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수면무호흡증.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자는 동안 숨을 쉬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거칠게 쉬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보통 코를 심하게 골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여보, 어젯밤에 당신 숨 안 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라고 말해줘야 알게 됩니다. 만약 혼자 주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띵하고 낮에 자꾸 졸린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고요? 자는 동안 숨이 멈추니까 뇌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하지불안증 후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다리가 불편한 병입니다. 특히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다리, 특히 종아리가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다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프진 않은데 너무 불쾌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밤을 새우게 됩니다. 이건 철분이 부족하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렘수면 행동장애. 이건 특히 남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꿈을 꿔도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증상이 있으면 꿈을 꾸면서 실제로 몸을 움직입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면 실제로 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심하면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어? 꿈도 안 꾸었는데? 이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요. 때로는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낮에 너무 졸린 증상.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지나치게 졸린 경우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졸음이 쏟아지고 TV 보다가 깜빡깜빡, 책 읽다가 깜빡깜빡.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수면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요? 나한테 이거 있는데?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수면 문제들을 그냥 두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수면 장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의 수리 시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열심히 일합니다. 자는 동안 뭐가 일어나느냐고요? 첫째, 면역 시스템이 강해집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어요. 바이러스, 세균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둘째, 뇌가 청소됩니다. 하루 종일 뇌를 쓰면 찌꺼기가 쌓여요. 마치 사무실에서 일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밤에 자는 동안 뇌에 청소부가 와서 이 찌꺼기들을 싹 치워줍니다. 그래야 다음날 머리가 맑아지죠. 셋째, 기억을 정리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건 잘 저장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어제 뭐 했더라 하는 게 줄어들어요. 넷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잠을 못 자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잠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독감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면장애와 치매의 관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거의 50%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는 자는 동안 청소한다고요. 그 찌꺼기 중에 특히 나쁜 게 있는데 이게 쌓이면 치매를 일으킵니다.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뇌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디 뒀더라? 이름이 뭐더라? 오늘 약 먹었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집니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이런 마음이 들면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는 단순히 밤에 못 잤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은 언제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젠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제 일어날 시간이구나 알아차립니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늦게 자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이랑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2주 정도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돼요. 두 번째 습관, 낮잠은 짧게. 낮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짧은 낮잠은 오히려 기분을 좋게 하고 머리도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30분 넘게 자면 밤잠이 줄어들어요. 낮에 이미 잠을 채웠으니까요. 만약 낮잠을 주무신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그리고 오후 3시 전에 주무세요. 낮에 너무 졸리시다고요? 그럼 낮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 밖에 나가서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찬물로 세수하기. 이것만으로도 졸음을 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식사 시간도 몸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중요해요.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채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조심하세요. 네 번째 습관 낮에 몸을 움직이기. 낮에 몸을 움직여야 밤에 깊이 잡니다. 운동하라고?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운동? 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 30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셔도 돼요. 팔 돌리기, 다리 쭉 펴기, 목 천천히 돌리기. 그리고 햇빛을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주고 잠 오게 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줘요. 아침이나 낮에 10분에서 20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창문 너머로 보는 것보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훨씬 좋아요. 단, 운동은 자기 3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자기 직전에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다섯 번째 습관, 자기 전엔 자극적인 것 피하기. 잠들기 전 1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먼저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몸에 6시간 이상 남아있어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도 조심하세요. 술 한잔하면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담배도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TV, 컴퓨터는 자기 전엔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뇌를 깨워요. 아직 낮이야 자면 안 돼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전 1시간은 조용한 음악 듣기,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걸로 보내세요. 여섯 번째 습관,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식히기.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천천히 식히면 잠들기가 쉬워져요. 미지근한 물로 손과 발을 씻거나 짧게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잠을 깨우니까 미지근하게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발에는 혈관이 많아서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체온이 잘 조절돼요.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일하면 뇌가 침실은 활동하는 곳이라고 착각해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빛이 들어오면 잠이 깹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밖의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도 가려보세요.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계를 치워두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시계를 보면 벌써 3시네. 이러다 내일 못 일어나겠다 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만들어요.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곳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조용히 뭔가를 하다가 다시 졸리면 침대로 돌아오세요. 침대에 누워서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뒤척이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둘째,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셋째, 규칙적인 식사, 특히 가벼운 저녁. 넷째, 낮에 몸 움직이고 햇빛 쬐기. 다섯째, 자기 전 커피, 술, 스마트폰 피하기. 여섯째,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일곱째, 어둡고 조용한 침실 만들기.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건 쉬울 것 같은데? 하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좀 괜찮은데? 하실 거예요.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좋은 하루가 모이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짧은 이완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건 지금 바로 해보셔도 되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을 편하게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누워 계시다면 베개를 조절하고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한 곳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집중해 봅니다. 어깨를 살짝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내려놓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어깨를 올렸다가 스르르 내려놓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팔과 손에 집중합니다. 손을 가볍게 주먹 쥐었다가 천천히 펴봅니다. 손끝까지 긴장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턱에 힘도 빼봅니다. 이를 살짝 벌리고 턱을 편안하게 늘어뜨립니다. 입술도 가볍게 벌어집니다. 눈 주변의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눈꺼풀이 편안해지고 이마의 주름도 펴집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이 코로 들어와서 목을 지나 가슴을 채우고 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에서 가슴을 지나 목을 거쳐 코로 나갑니다. 들숨과 날숨,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을 느껴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잘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하다. 나는 이제 깊은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 몸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긴장과 피로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이제 편안히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고 그대로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함께 수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신 것도 있으시고 이건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하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잠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낮을 잘 살 수 있고 낮을 잘 살아야 밤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낮에 햇볕 쬐며 산책하는 것,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 자기 전에 스마트폰 내려놓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수면장애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모두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 어떤 영양제,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잠만큼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건 없어요.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는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었던 한 끼, 따뜻했던 햇살, 누군가의 미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